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각 운동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고전적인 각 운동량을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또 이 각 운동량을 표현한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각 운동량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응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가공동량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궤도 오비탈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가 그 궤도 오비탈도 일종의 그 가공동량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이제 그걸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 스핀 전자가 가지는 어떤 고유한 성질인 스핀도 일종의 이제 가운동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자전하는 경우 그걸 우리가 그 스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가운동량으로 기술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궤도 오비탈하고 스핀이 일종의 그 어떤 자석이 생기는 그 자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성체,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가공동량이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최근에는 이런 스핀트로닉스라고 해가지고 혹은 또 퀀텀 컴퓨터 같이 이런 전자의 스핀을 이용한 그런 디바이스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퀀텀 컴퓨터 같으면은 스핀이 업, 다운 이런 그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이제 큐빗을 구성하는 거고요. 만약 여기에 또 다른 어떤 큐빗이 오면은 그 두 큐빗이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 이런 스핀을 이제 어, 스핀의 상태를 이렇게 더하는 가운동량을 더하는 그런 방법을. 네, 그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운동량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가운동량을 생각할 때, 가운동량을 뭐 L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건 이제 어떤 변이 벡터 곱하기 운동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을 때, V라는 속도로 질량 M이 이런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원점에서 이 축에서부터 이 물체의 중심까지 거리를 변이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은 즉 L이라는 게 요 R 벡터 곱하기 mv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벡터 한 게 바로 이 가운동량 벡터가 되고요. 방향은 r 곱하기 p 하면은 즉 p 방향이 이제 이쪽 운동량 방향이 이제 속도 방향이니까 r 곱하기 p 하면 이제 오른나사 법칙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이제 l 벡터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L의 크기는 이제 M 곱하기 R 곱하기 V 이렇게 되겠죠. 만약 이게 서로 이제 수직이 되면 그렇게 되고, 이 각이 만약 뭐 세타라면은 여기 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이 각 운동량의 정의고, 그래서 항상 어떤 운동이 있을 때 이런 각 운동량이 항상 보존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 그 스케이트 선수가 이제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이렇게 팔을 벌려서 이렇게 돌아갈 때 이제 팔을 이제 벌려서 이렇게 돌다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겠는데, 아무튼 팔을 벌려서 돌다가 이 팔을 오므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지죠. 그 이유가 바로 어, 그 R이 줄어들기 때문에 V가 이제 커져야지만 이 가운동량 L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량이 항상 보존되듯이 각 운동량 자체도 항상 이제 보존되는 양이다. 외부에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그 힘을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하죠. 이제 토크. 그래서 토크가 작용하면은 이게 각 운동량이 변할 수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변할 수가 있는데, 이 토크가 만약 0이라면은 항상 L은 각 운동량 자체는 이제 보존이 된다. 그게 이제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그럼 이런 걸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공동량을 정의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고전역학도 그렇지만 양자역학이 어디 갑자기 새로운 게 이제 튀어나온 게 아니죠. 항상 고전역학의 개념을 이제 확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운동량을 이제 P는 이제 MV에 해당하는데,
근데 이걸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죠? 제가 오퍼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이 운동량에 대응한 오퍼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i분의 h 바의 그레디언트 이렇게 이제 정의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레디언트니까 i분의 h 바의 이제 편미분 각각의 어떤 좌표에 대해서 x축 방향 혹은 y축 방향 z축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한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고요. 이게 델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런 그 양자역학적으로는 그 L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될까요? L은 정의 그대로 보면 고전적으로 보면 이제 R 곱하기 이제 P가 되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쓰면은 보통 이런 그 외적 벡터 프로덕트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벡터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이걸 x, y, z 축에서 쓰면은 x, y, z 축으로 쓸 수가 있고 r은 좌표가 이제 x, y, z를 의미하고요. 그다음 p는 px, py, pz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종의 그 하나의 그 행렬식인데, 그 r 곱하기 p는 이런 형태로 즉 r 벡터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제 p 벡터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고 x, y, z 축에서 직교좌표계에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게 요 행렬식이 뭘 의미하냐면은 요게 이제 풀었으면 x에 대해서 요렇게 나눠지고요. 즉 y하고 z 그다음에 py, pz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y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y가 되고 그다음에 요 x하고 px 그다음에 z하고 pz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행렬식을 이건 3x3 행렬식인데 이거 2x2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다음 플러스 z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요 성분 즉 x하고 y가 되고 bx하고 by 되고 요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작은 요 2x2 행렬식은 또 뭘 의미하냐면은 얘는 요렇게 곱한 데서 요렇게 곱한 걸 빼주는 걸 의미합니다. 즉 y 곱하기 pz 빼기 z 곱하기 p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마찬가지로 x 곱하기 pz 빼기 z 곱하기 p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값은 x 곱하기 py 빼기 y 곱하기 px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요걸 한꺼번에 이제 그 풀었으면 요게 바로 그 lx x하고 플러스 ly y 플러스 LZZ라는 거니까 즉 LX가 뭐가 되냐면은 즉 가군동량 X 성분은 YPZ 빼기 ZPY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LY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LZ도 요 항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LY를 한번 써보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ZPX가 되죠. ZPX 빼기 XPZ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LZ는 XPY 빼기 YPX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고전 역학에서도 이렇게 LX, LY, LZ를 실제로 이제 구할 때는 요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교좌표계에서. 그럼 요거를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오퍼레이터를 바꾸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그 직교좌표계에서 가운동량의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을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건 이제 고전역학에서 나온 그 결과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로 바꾸려면은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운동량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이제 px가 이제 라운드 i분의 h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py도 이렇게 정의가 되고 pz가 이렇게 정의가 돼서 여기 하나의 그 p 벡터 새로운 그 어떤 운동량 벡터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 first quantizatio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가정을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pz 대신에는 이제 요 값을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lx는 다 있으면은 y 곱하기 pz인데, pz가 요 오퍼레이터죠. 그 다음에 z 빼기 z 곱하기 py인데, py는 이제 요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i분의 h바를 그냥 묶어내고 즉 y 곱하기 pz 대신에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다음 빼기 z 곱하기 py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이런 형태를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ly도 뭐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즉 i분의 h바 해가지고 z px니까 z 곱하기 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빼기 x pz니까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이런 형태로, 마찬가지 lg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i분의 h바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빼기 y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런 형태로 요식에서 px 대신에 이걸 썼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바로 양자역학에서 가운동량의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측정하는 오퍼레이터를 의미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뭐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수소 원자 같이 이런 하이드로전 아톰을 생각할 때는 항상 즉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경우 이그 R 세타 파이로 이 좌표를 우리가 기술을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포텐셜 자체가 마이너스 뭐 R분의 KEZ E제곱 이렇게 R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함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해가 파동 함수가 그 R 세타 파이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요걸 다 있으면은 R 방향의 어떤 NLR 이렇게 변수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 파이 방향에는 이제 이게 YLM 세타 파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 제 이전 영상을 한번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세타 파이에 대해서는 이 스피리컬 하모닉스가 나오고, 거리에 대해서는 이게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식 자체로 우리가 LX, LY, LZ를 가지고 이 파동함수의 연산을 하면은 X축 방향의 어떤 가군동량을 얻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R 세타 파이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LX, LY, LZ를 이 스피리컬 코디네이터, 즉 구면 좌표계에서 어떤 오퍼레이터를 표현해야지만, 즉 세타하고 파이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지만 이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직접 넣어서 이 그 값을 측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잠시 후에 이제 이걸 어떻게 그 세타 파이로 바꾸는지, 어떻게 이제 R 세타 파이로 우리가 구면 좌표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하기 전에 이 LX와 LY, LZ의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그 불확정성의 원리와 관련돼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이 LX, LY, LZ를 직교 좌표계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으로 어떤 오퍼레이터가 되는지 방금 보였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LX하고 LY를 곱을 한 것과 LY하고 LX를 한 게 그 같은 값을 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런 그 미분 연산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지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LX, LY 빼기 LY, LX 요게 바로 이제 이런 그 LX하고 LY의 어떤 그 커뮤테이터 연산자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빼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게 하나의 그 정의인데, 요걸 계산해 보면은 제가 뭐 하나 정도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IH 바에 LZ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즉 LX하고 X축 방향의 가운동량과 Y축 방향의 가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동시에 측정하지 못하는 게 이런 그
Z축 가구 운동량이 어떤 그 불확정 상태의 어떤 그 크기의 이제 값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L, Y, L, Z도 역시 Z, Y, Z는 이제 X가 되겠죠. 그래서 IH가 LX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LI, LJ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IH바의 LK 이런 형태로 IJK는 XYZ가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이런 걸 우리가 그 사이클릭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XYZ가 되거나 아니면 YZ X가 되거나 혹은 ZXY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IJK가 이렇게 주어지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그 불확정성의 원리가 이 가운동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동량을 동시에 어떤 세 방향에서 두 방향 이상에서는 측정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의하시고 또 기억해야 될 그런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아까 이런 그 LX와 LY 사이에 이런 그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이 IH와 LZ가 성립되는 요렇게 되는 걸 한번 그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요 LX하고 LY의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정의를 따라가 보면 LX 곱하기 LY 빼기 LY 곱하기 LX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죠. LX 대신에 LX가 이걸 다 있으면은 이제 Y 곱하기 PZ 빼기 Z 곱하기 P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우리가 고전적으로 구한 그 가공동량의 그 X축 방향 그 성분이 되고요. 그래서 요걸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LY도 이렇게 그 집어넣고 그다음에 LY LX는 요걸 이제 바꿔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거꾸로 해서 이제 교환해서 이제 집어넣어서 요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배분 법칙은 그 성립이 되죠. 그래서 배분 법칙을 일단 이렇게 써서 이렇게 각 항을 전개를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2 곱하기 2니까 4개의 항이 나오죠. 4개의 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4개의 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4개 항을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제 전개해서 보면은 이거 소거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YPZ 두 번째 항 보시면 마이너스 YPZ 곱하기 XPZ 있죠. 이 항은 뭐하고 같냐 하면은 여기 플러스 XPZ YPZ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 Y는 사실 오퍼레이터고요. 포지션 오퍼레이터고 PZ도 이제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를 들어 Z하고 PZ만 어떤 우리가 그 순서를 바꿔주는데 신경을 쓰면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커뮤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X하고 PX도 이제 커뮤트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PX, PY는 서로 다 이제 커뮤트합니다. 동시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0이고 XY도 우리가 동시에 측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이 요거랑 같기 때문에 YX하고 XY가 이제 바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Y하고 PZ는 서로 이제 또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항이죠. 없어지고 또 요 항하고 또 요 항도 없어집니다. 즉 ZPY하고 ZPX하고 요 항도 같아서 없어지고 네 개의 항만 이제 남게 되는데 하나 둘셋 네 개 항만 남게 되는데 요걸 이제 묶어내면 XPY로 묶어내면은 즉 요 항은 요 X하고 PY가 있는 항 그렇기 때문에 그 PY하고 X가 있죠. X는 이렇게 PY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또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항이 묶여져 나오면은 ZPZ가 되고요. Z하고 PZ 이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하고 PY가 있는 항에서 PZZ가 되죠. 요건 우리가 그 신경 써야 됩니다. 즉 PZZ하고 ZPZ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신경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Y하고 PX를 묶어내면은 역시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있으면은
Z하고 PZ는 IH 바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이제 커뮤트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값 자체가 이제 IH 바가 되고 요것도 이제 IH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IH 바로 묶어내면 XPY 빼기 YPX 요게 바로 LZ의 어떤 정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즉 LX하고 LY를 커뮤테이터 릴레이션 하면 IH 바에 LZ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방금 정의한 게 이런 그 L 가군동량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LX, LY, LZ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군동량 오퍼레이터가 우리 그 LX, LY, LZ를 정의를 했는데 L 제곱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라플라시안으로부터 우리가 L제곱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L제곱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요 L 다트, 즉 L 벡터 가운동량을 서로 내적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이 L제곱 오퍼레이터가 의미가 되고, 요거는 이제 요거를 내적을 해주는 거니까 같은 걸 한 번 더 쓰면 되는 거죠. 즉 L제곱은 여기에다가 다시 LX, LY, LZ 여기 벡터 표현은 없어도 되겠죠. 이렇게 없어도 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건 다 있으면 LX의 제곱 플러스 LY 제곱 플러스 LZ의 제곱 요걸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L 제곱을 정의했고, 그럼 이 L 제곱하고 이 어떤 LX 같은 게 서로 이제 커뮤트한지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L 제곱하고 즉 가운동량의 크기랑 크기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이 가운동량의 한쪽 방향 성분은 우리가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전에 그 LZ 성분 즉 L 제곱하고 LZ를 우리가 동시에 사실 측정을 한 거죠. 이게 아이겐 펑션이 스피리컬 하모닉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YLM 세타 파이가 되는데 요건 이제 H바 제곱을 주고 L 고유치가 L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YLM 자기 함수 자신이 오고 LG를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이 스피리컬 하모닉스의 LG를 측정을 하면은 즉 G축 방향의 가운동량이 MH바 크기가 MH바를 주고 YLM 자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둘 다 이 고유 함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값은 계산을 해보면 이제 0이 될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계산을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으니까 요 L 제곱을 요 LX의 제곱 플러스 LY 제곱 플러스 LZ의 제곱으로 놓고 요 LX 이렇게 해서 요 커뮤테이터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요 커뮤테이터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 레더 오퍼레이터라는 걸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더라는 게 사다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L 플러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걸 LX 플러스 ILY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L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는 LX 마이너스 LY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우리가 그 L 제곱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을 이미 알고 있죠.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L 제곱 오퍼레이터 아이겐 펑션이 이제 스피리컬 하모닉스라고 했습니다. 즉 YLM 세타 파이가 되고 요 값이 이제 L 플러스 1에 H 바 제곱 그다음에 YLM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LG를 하면은 YLM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역시 Z 방향의 그 값이니까 요 MH 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YLM 자기 자신이 온다고 했습니다. 세타파에 대한 함수고요. 그래서 YLM은 스피리컬 하모닉스고 요거는 이제 그 세타와 파이 즉 각에 대한 어떤 함수로 되어 있는데 요게 어떤 앞에 그 컨스탄트가 있고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탄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ALM하고 그 다음에 그 PLM 코사인 세타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오고 그 다음에 2에 IM 파이 이런 형태의 어떤 함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피리컬 하모닉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L 플러스와 L 마이너스 오퍼레이터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L 플러스 YLM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요 부양자수 M을 한 칸 더 증가시킵니다. 즉 Y L M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L 마이너스는 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눈치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한 칸 내리는 거겠죠. Y L M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한 건데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런 그 관계가 나옵니다. 요거는 뭐 쉽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한 가지 또 의문점이 들죠. 우리가 만약 YL L인 경우 즉 M이 L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L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데가 없죠. M이 이미 L이 됐는데 M은 마이너스 L부터 L 사이의 어떤 정수값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미 L이 돼버렸으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이제 0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L 마이너스도 역시 우리가 L 마이너스를 YL 마이너스 L에 하면 어떻게 될까? 얘도 이미 마이너스 L까지 내려왔는데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0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레드 오퍼레이터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거꾸로 우리가 YLM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YLM 함수를 레드 오퍼레이터 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레드 오퍼레이터 자체도 우리가 하나의 그 구면 좌표계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걸 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는 그 시간 관계상 다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X, LY, LZ를 직교좌표계에서 구했죠. 그 다음에 L 제곱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L 플러스 L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이제 직교좌표계에서 표현을 했는데 요걸 다음 시간에 이제 구면좌표계에서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걸 한번 직접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면좌표계로부터 우리가 L 제곱과 LG 값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만족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YLM이 서로 이제 뭐 YLM이 있고 L 프라임, M 프라임이 있을 때 요 두 개의 어떤 그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더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즉 그 가운동량의 덧셈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좀 딱딱하고 좀 수식이 많아서 이렇게 따라오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이걸 우리가 제대로 양자역학의 기본이 되는 가군동량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잘 알아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논문을 읽거나 혹은 제대로 어떤 이 분야의 연구를 할 때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유튜브에 많은 어떤 그 과학 채널이 있지만 사실 좀 뜬구름지 않는 얘기,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얘기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실제로 그런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과연 남는 게 뭔지 뭐 단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자기 지식화해서 내면화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딱딱한 수학도 이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 영상이 좋으시다면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또 이런 영상이 또 잘 또 널리 또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